저희가 이야기할 다음 주제는 쉴 새 없이 욕해입니다. 지난해 28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좀 특별 근로감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방송사, 특히 MBC 같은 데는 꼬마의 직장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꼬마의 직장에 기상캐스터가 됐는데 그분이 꿈을 이루진 않고 죽음이 되어서 나온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좋은 젊은이가 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저희는 특별근로감독이라는 형식으로 다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의 직장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김문수 장관도 뭐 적극적인 입장을 좀 피력했지만 자, 앞서 채널A 단독 보도로 오 씨가 생전에 썼던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나의 잘못을 샅샅이 모아서 윗선에 제출을 했고 또 단체 카톡방에서 나를 쉴 새 없이 욕했다. 이런 내용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며 또 어떤 근무 환경에서 저렇게 욕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어쨌든 단체 카톡방에 오 요한나 씨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용찬 위원장, 그러니까 유족 측을 통해서도 선배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 공개가 되긴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좀 어떤 정황을 밀어볼 만한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없는 죽음이 있겠습니까? 저 오요한나 씨가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 마음의 상처를 겪었을런지 그 단톡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또라이 상대해 줬더니 뭐 술 냄새가 났다. 잘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다. 정말 기상캐스터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그러한 내용의 글들이 단톡방에 도배를 했다. 그래서 거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일삼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 단톡방에 오요한나 씨는 참여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배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요한나 씨만 빼고서 단톡방을 개설했고 그 개설된 단톡방에서 오요한나 씨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런다고 오요한나 씨가 몰랐겠습니까? 다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요. 오요한나 씨가 그 유서를 보면 원고지 200자 분량 원고지에 17장의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상처, 고통이 깊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오요한나 씨가 2021년 5월에 MBC 기상캐스터로 취직을 했는데 그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었고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식당 설거지 알바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시 2022년도 MBC로부터 받은 연간 급여가 1,6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그러한 급여를 받았는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고은 변호사. 선배들이 어쨌든 날 쉴 새 없이 욕하더라 이런 말을 혼자 보는 좀 일기장에 적는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 짐작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태양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려면 이 업무의 적정선을 넘어서서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폭언이나 비난, 또 모욕적인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요한나 씨의 일기장을 보면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 또 모욕적인 언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태양에는 해당되는데 문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요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언론사의 프리랜서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에 이 관련 법이 개정
개정이 되어서 이 적용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은 소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요한나 씨가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쟁점이고요. 만약에 이 해당 언론사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면 오요한나 씨가 비록 이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하늘에서 좀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일기장을 보면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를 좀 부인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피하면서 술이나 마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보도들에 따르면 오 씨가 생전에 우울증 진단을 또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씨가요, 우울증 진단을 실제 정신과에서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수면 장애와 우울 증세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오 씨의 모친의 진술에 따르면요, 오 씨가 실제로 수면제를 먹었고 아침 또 6시에 하는 새벽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방송 하려면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제를 먹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가 않아서 여기에 술까지 마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꾸만 이런 약물이나 또 이러한 술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본인의 모습이 또 너무 싫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쓰리잡을 뛰면서 어떻게든 몸을 좀 힘들게 만들어서 이런 약물에 대한 의지를 좀 줄이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라고 또 모친이 오열하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괴로워했던 오 씨는요, 세상에 구조 요청도 보냈습니다. 이 일기를 쓰기 전에 MBC 관계자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오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너무 큰 실례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사과드리지 않아서 계속 사과를 하는 도중에 뭔가 마찰이 많았어요. 제가 뭔가 나쁘게 생각될 만한 짓을 했는데 이제 겸손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 더 화나시고 더 그런 상태이긴 해요. 제가 표현도 되게 서툴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살갑게 한다던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보면은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더 화나신 상태인 것 같다. 제가 오해를 좀 많이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표현들만 봐서는 오 씨 본인이 좀 처한 상황을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본인 탓으로 좀 돌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자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도 얼마나 억울한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MBC 관계자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내용이 또 다른 선배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또 오 요한나 씨에게 또 다른 화가 입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무서워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이건 좀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 요한나 씨의 호소에 당시 MBC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배가는 또 기자들도 의사도 좋은 걸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런 거 이제 내부적으로 선배 관계는 잘 푸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변호사. 내부적으로 좀 잘 풀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지 않습니까? 그 직장 내에 심지어 선후배 관계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상하가 분명한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원만히 풀라라는 이런 조언이 과연 타당한 조언인가? 그리고 피해자가 감히 그러한 시도조차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적절한 조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섣부르게 또 개입을 했다가 또 사실은 캐스터들 사이에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더 오 씨가 힘든 상황에 처할까 걱정이 되어서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관리자로서는 이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가해자는 다수인 상황이고 가해자가 지위적으로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적절히 개입을 해서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해자들을 불러다가 관리자로서 좀 조언을 적극을 했더라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자, 박용차 위원장.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요한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핵심 내용이 뭔가요? 그렇죠.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요한나 방지법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현재 법에는 근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를 누구든지 직장에서 이렇게 범위를 넓혔죠. 보호 대상을 넓힌 건데 따라서 그 오요한나 씨와 같은 프리랜서들도 같이 보호를 받고 피해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때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서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피해 구제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어요. 오요한나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나 사실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북한군 파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요, 북한의 포로 요청 시에 전원 수용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포로 전원이 수용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을 우크라이나에도 현재 전달을 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군들이 80% 정도는 뭐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